한번 적용 한번 해봤어요? 요즘 그렇게 안 하나? 뭐 안 해요? 가끔 해요. 가끔 한 번씩 어떤 그 생각이 이제 확실하다고 이제 확실한 것 같이 이게 느껴지면 한번 적용해. 이 생각이 진실인가? 생각을 이제 좀 반대 생각을 이제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확실하다고 느껴졌던 그 생각이 확실하지 않아져. 아, 그래? 예를 들면 어떻게 적용하는지 하나만, 그런 경험을 하나만.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일어났다고 확실히 느껴진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였는데 이거 정반대로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가 되어버리잖아. 그러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된다가 이제 확실하게 느껴지다가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야. 왜 그러지? 왜, 그러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된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확실하게 느껴지는데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완전 굳어져 단정시키는 거잖아, 규정에서. 근데 반대 생각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그 생각이 희석돼 버리는 거야. 금이 가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렇다고 또 이제 저 사람 저렇게 해야 된다, 해도 된다 라는 생각도 이제 확실하게 믿지는 않게 되더라고, 이게. 둘 다. 그러면 이제 애들은 저 사람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확실하게 하면 어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거 아니야, 시키면서. 뭐가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붙잡는 거잖아. 그럼 그거에서 불편함이 막 비정지가 났으니 불편함이 일어나고. 네, 그치. 가끔 저절로 그냥. 그래서 막 질문을 하진 않는데, 저 생각, 확실한 것 같이 느껴지면, 한번 좀 이렇게, 반대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그냥, 그 생각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자유로워진다, 이런 얘기지. 규정시켜놓은 거에서, 규정이. 생각으로부터만 자유로우면은, 뭐, 사람 전반이 다 편해지잖아. 그렇지. 다 생각으로. 그러면 결국 KT 그것만 있으면 되겠네? 아니지, 근데, 난 이제, 의원님 말씀도 듣고 해서 병행이 되니까 그런 거지. 의원님 만나기 전에 KT, 그때는 KT 적용을 많이 했지. 근데 물론, KT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뭐, 어떤 한글로 번역해서 한 거니까, 뭐, KT가 현마로 제대로 옮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거를 자기 편할 대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거야. 이쪽 규정에서는 자유로워졌지만 저쪽 규정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거야, 이제. 병행이 안 되니까. 그럼 저쪽을 붙잡아버리면 뭐, 당분간은 좀 편해지다가 좀 지나면 또 저쪽 붙잡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잘 안 붙잡아질 수도 있어.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잘 안 붙잡아질 수도 있다. 왜냐면 이제 붙잡을 수도 있는데 안 붙잡을 수도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아까 예를 들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였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된다로 바꿔졌잖아. 근데 이제 그게 다 이런 방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 가지 보면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보면. 여기서 이쪽을 붙잡지 않 그런 오류가 있을까봐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제시를 해놓은 거지. 근데 그거를 KT가 의도한 대로 정확히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지. 그러게, 굉장히 그것도 사실 단순한 게 아니고 그것도 복잡하대. 그것도 머리를 한참 굴려야 됐대. 머리 나쁜 사람 뭐하여 그러거든. 네,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들 가족이 죽었다든가 집에 불이 났다든가 막 이랬을 때 법제실은 어쨌든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일이 일어난 건데 뭐 태풍이 불어서 집을 다 쓸어버렸는데 그거를 일어나서 의미에서 빨리 많이 휩싸여. 근데 이제 우분이 본문 이렇게 할 때 보면 사람들이 이게 좀 쉬운데 막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보면. 도대체 어렵다고 알겠다고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이해는 가는데 도대체 적응이 안 된다. 적응이 안 돼서 살면서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잖아 보면. 근데 가장 쉬운 건데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야. 가장 간단하고 단순하고 쉬운 건데 이해는 한다면 잘 안 된다. 어쩔 수 없어. 결국은 어떤 방법을 쓰든 자각이 되지 않으면은 그렇지. 결국에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해결될 수가 없어. 그것도 이해도 스스로 이해해야지. 맥날 남이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이야기하지 봤자 그래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이 이제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상황에서 편해졌단 말이야. KT 방법을 써서 예를 들어 편해질 수도 있잖아. 이따 생각해서 자유로워지니까. 편해지면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편해지네? 자유로워지네? 그러면서 그러면 근데 어려워. 그렇게 되게 사실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데 이 생각이 확실한 게 아니구나. 이런 자각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 근데 추가적으로 계속 명상이라든가 뭐 수행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상 일종의 그 법륜 스님이나 뭐 기타 다른 카운셀러 역할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생각은 확실하지 않구나. 생각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는 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도 또 생각대로인 경우도 있잖아. 생각대로 이 딸에 비가 오겠구나 했는데 비가 올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생각대로가 아니어도 또 그런 비라든가 이런 사실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거에도 심정적인 거라도 그런 이 불광님이 그 꿈 얘기를 하면서 이건 예지몽이다. 틀림없이 예지몽이다. 확실한 꿈 2개라고 확실한 꿈이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는 그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추워도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가 있는 거야. 그렇지. 갖다 막 거기 끼워 맞춰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점점 결국에는 반대로 하든 뭘 하든 자기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은 괴롭지 않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합리화시키는 이렇게 해석을 또 스스로 해버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한 행위를 하는 동안에 그것이 이 생각이 좀 희석될 수는 있지.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이제 객관적으로 가지고 이걸 조물딱거리는 거니까. 응? 길게 놓고 보면 그것도 쌍마타 시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결국 어떻게 다르게 생각해 줌으로 해서
거기로부터 조금 이안을 받는 그런 건데, 결국에는 생각이 뭔지, 생각이 어떻게 작용되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바로, 생각이란 정말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생각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구나. 내 생각이 아니구나. 내 생각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자각에 이르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결국. 그리고 점점 이제 맨날 그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 작업도, 정말, 뭐라고 그럴까. 정말 막 괴로운 경험되다가 그것이 또, 생각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막 생각이 막 빠져가지고 막 힘들었을 때. 그러니까, 일어날 때 바로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순간, 그 찰나에. 찰나에 그것은 또 까맣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 그게.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문득 막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온갖 생각이 들다가 문득 그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진행되다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일이 지겨워질 수가 있어. 동영적으로 그래. 어디로 가면, 지겨워져. 한도 끝도 없게 느껴지거든, 이게. 그리고 또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합리화시키다 보면은 그것이 안 통해. 사마타가 그런 거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이해 납득이 돼야 되는데, 이해 납득이 되는 그런 거기보다는 생각을 어떻게 처리하는 그 생각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생각에 대한 생각 때문에 괴롭다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사실은 생각 자체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싫어하거나 그 생각이 그러면 안 되라고 하는 생각에 대한 생각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생각에 대한 생각을 만드는 거야.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생각에 대한 생각을 또 결국은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 이전의 자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결국 이해 납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터득이 돼야 되는데, 역시 그것이 터득되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터득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야 언제든지 되는 거야. 가령 KT가 문득 됐듯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될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톨레가 문득 됐듯이. 근데 또 반대로 톨레나 케이트는 그런 방법이 없이 자기가 처음에 체득될 때는 그건 자기들이 발견한 거고 쉽게 말해서 뭐 톨레 같은 경우에 별로 그 방법을 그렇게 많이 제시하지는 않는데 케이트만큼 근데 자기들은 그 고통이 그게 달래가지고 그렇게 문득 하도 고통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단 말이에요. 둘 다 케이스가 보면. 근데 계속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오히려 괴로울 수 있는 소재를 사전에 이렇게 막 희석시켜버리니까 더 어떻게 보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도 있어 보면. 사실은 KT나 톨레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 가령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 그래서 가령 그 전에 내가 낮은 곳으로부터 영성이라고 가톨릭 이 수사가 쓴 걸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어느 날 문득 이제 난 모르겠다 진짜 도대체 이제 뭐
어떻게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모르겠다. 그냥, 뭐, 될 대로 되겠지. 막 이렇게 포기가 온전히 일어나는 순간, 괴롭지 않게 되는 거야. 렘비는 또 붙잡지. 어떤 온전한 이치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또 붙잡지.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그 순간, 그런 걸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은, 기독교인은 어떻게 생각해? 성령이 임재했다. 드디어. 그렇게 해야 되지. 이제 그걸 붙잡는 거야. 그걸 붙잡으니까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온전히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온전한 내 맡김, 이 도라고 이러면 그런 때는 내가 하려고 함이 없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그냥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거든. 그래서 온전히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럼 도라고 이러면 상태가 돼서 괜찮은데, 이제 성령이 임재했고,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점점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또 자기가 해석해주고 규정해주는 거야. 이제 계속해서. 이건 하나님이. 합리화시키는 거야, 계속. 생각이라고 하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이 없는 함이 아니라, 사실은 하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자기가 죄의식도 없지, 이제. 죄의식이 거의 없지, 이제. 그래서 다시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개 중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는 거니 진짜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또. 희박하지,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지. 그런데, 그럼 부처님이 말씀하신 도는 어떤 경험을 해도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 합리화시키라는 얘기가 없는 거거든. 여기 뭐 합리화시키라고 했나? 지가 합리화하는 거지. 아예 애초에 관념이지 때문에 어떠한 경험도 다시 관념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자기들 나름대로 뭐 편할 대로 해석하고 거의 다 그렇게 하잖아, 불교도 그냥.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도를 부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라는 것이. 그러니까 애초에 관념을 주는 거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말씀 자체가.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이 부처님 말씀도 팔정도에서 바른 견해를 어떤 거다 규정한다면 똑같아. 계율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잖아, 그런 거를. 계율적으로도 접근하고, 바른 견해를, 예를 들면은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른 견해다라고 하면은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를 자꾸 적용해 주는 거야. 이제 그 합리화시키는 거야, 또. 똑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바른 견해를 교학적으로 뭐니 해도 내가 계속 견해 없습니다. 바른 견해는 견해 없습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른 견해가 이렇다라고 규정한다면은, 그럼 똑같이 관념적으로 해석해주고 관념 노름을 하게 되는 거야, 계속. 결국. 이런 건 바른 견해고, 이건 바른 견해가 아니고, 막 이렇게. 그렇지. 바른 견해가 될 수 있고, 다 바른 견해가 안 될 수가 있는 건데, 사실은. 사실은 바른 견해와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분별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생각의 얽매임이 문제인데, 어떤 건 바른 견해고, 어떤 건 바른 견해가 아니고, 딱 규정을 시켜놓고. 바른 견해가 있는 한, 뭐가 있는 한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거든. 뭐가 있으면은, 없는 게 있는 거거든. 있으면 없는 게 있지. 없으면 있다 없다가 없지만은.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있는 거고. 아무리 맞는 견해라도 있으면은 결국에는 맞다 안 맞다가 있는 거지.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뭐 어떤 그런 깨달음의 관점의 변화다 또는 깨달음의 삶, 즉 도의 삶의 관점의 변화다라고 했으면 관점의 변화가 아니고 관점 없어. 어떤 이제 깨달음에 의해서 터득된 자각된 깨달아진 어떤 내용 그것을 다시 붙잡아서 그렇다라고 규정하면은 그럼 다시 또 그것이 기준이 돼서 이렇다 저렇다가 돼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바른 견해란 견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교학자들은 그러면 미친놈이지 아마 그럴지도 몰라. 그쪽은 견해 없음이란 단어를 잘 안 써. 안 쓰지. 발정도로 설명하는 사람이 어느 사람이 견해 없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러니까 떼자인 사이들도 뭐라고 그러느냐. 바른 견해란 이 문사수 문해 들은 지혜 그 다음에 생각한 지혜 생각으로 추론한 지혜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으로써 이 통찰된 지혜 이게 다 지혜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생각하라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필요한 생각은 하라. 누가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바른 생각은 해라. 물론 모르겠어. 그렇게 진짜 말했는지. 뭐 통역을 들었으니까 뭐 알 수가 없지. 예?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문사수를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다는 거야. 왜냐면 그 영어로도 가끔 하잖아. 그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들 있잖아 보면. 뭐 미얀마 말은 잘 못 알아듣더라도 영어는 뭐 비슷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언어라는 것이 애초에 좀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언어로 표현된다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말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뒤집는 말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 뒤집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게 되더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말을 해도 규정 단정이 돼가지고 그렇지. 어떤 말을 해도 사실은 그렇다는 규정이 돼버려서 그러니까 꼭 믿지 말라든가 그것 또한 말일 뿐이다라고 사족 아닌 사족을 붙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내 말도 믿지 말아라.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가령 그 말에 얽매인 것 같으면은 꼭 해주는데 그러니까 여러 번 해줬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또 이 말을 붙잡는 것 같으면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결국에는 생각으로 들으면은 결국엔 들리는 것만 들리는 거야. 우리가 이 생각에 빠져 있으면 보이는 것만 보이지 보고 싶은 것만 보이지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거야. 듣고 싶은 대로 들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정치판 아니에요. 진리 보수, 진보 보수. 딱 매있으면 뭐 안 보이지. 진보는 진보밖에 안 보고 보수는 보수밖에 안 보이는 거야. 사실 그런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생각에 꽉 매여 있는 사람이지. 그냥 완전히 생각에 동일시되어 있는 사람이지. 절대적으로 옳다고 자기가 옳다라고 믿지. 정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그런 거지. 그러니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결국 세상 사회는 바보일수록 이 사회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고 바보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조금 뭐라고 그럴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면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교수들 중에서도 좀 양심 있는 교수들이라고 이런 사람이 어쩌다가 정치판에 휘말려들면은 막 모시다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끌려가서 모심을 당해가지고 갔다가 결국 못 견디고 이상하게 돼서 그냥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런 얘기 있잖아.
100명이 산다면은 99명이 바보면은 진짜 바보는 바보 아닌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야. 그럼 될 수밖에 없어. 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자기가 빼놓고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 그런 우화가, 내가 그런 우화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 너 막이, 자고 일어나니까, 온 백성들이 다 옷을 홀랑 벗고 사는 거야. 다 벗어버린 거야, 사람들이. 다 미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왕이, 야, 뭐 하는 짓이냐. 나 옷 입으라.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전부 다, 신하들까지 포함해서, 아니, 우리 왕이 미쳤다고. 우리 왕이 이제 뭐 하는 짓이냐고. 아무리 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왕이 옷을 다 벗어버린 거야. 이제 정신이 됐다고. 어떻게 보면, 정치판이 그런지도 몰라, 사실은. 종교도 그렇지. 종교도 그래. 가령, 예를 들면 이제, 교리가 있고, 이 관념적인 틀이 있는 곳은 다 그런 거예요. 옳다 그러다가 있는 데는 다 그런 거예요. 옳다 그러다가 강하면 강할수록 되는 거죠. 옳다 그러다가 강하니까 옛날 마녀, 사냥, 이런 게 있게 되는 거예요. 이단을 취급하고, 사탄은 사탄이라고. 죽이면서도, 돌 던져 죽이면서도 아무 죄의식이 없는 거야. 그런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건데, 여행에서도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 이게 사실 바른 견해다라고 규정하면은 그게 바로 관념인 거죠. 견해 없음이 바른 견해다라고 이제 규정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의 아직 소지가 좀 있어. 다 붙잡으니까 어떻게 말을 해도. 그래서 사실,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잡고 말을 연구하다 보면은 스스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교법에서 범들님이 개수에서 언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철학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언어를 또 자꾸 그렇게 늘어날 수가 없어. 근데 그것 또한 결국에는 관념의 틀 안에서 관념의 유희가 되어버리는 거야, 문제는. 그렇지. 그것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생각의 틀 안에서는 언어에 대해서 또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연구를 해도, 역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야. 도대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이게 바로 알렉산더의 칼이야. 매듭을 푸는 사람이 가장 현자라든가 근데 아무리 매듭을 풀려고 해도 그 매듭을 막 묶여있는 매듭을 못 푸는 거야. 그냥 알렉산더가 칼을 뽑아가지고 단숨에 그냥 칼로 잘라버린 거야. 또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은 거지. 달걀을 세우라 그러니까 달걀을 세우려고 별짓을 다 해봐도 달걀이 안 서는 거야. 콜럼버스가 턱 깨가지고 세운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틀 안에서만 생각해가지고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 거야. 그 틀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생각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생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뭐야? 바로 알렉산더의 칼과 콜럼버스의 달걀이 바로 도라는 거야. 이건 생각하는 것이 아니잖아. 관념의 틀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 근데 도까지도 관념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자각이 있기 때문에 노자는 도가 도면 비상도다. 그것을 도라고 규정하면은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도라고 규정한다는 것은 도란 뭐다라고 이미 이런 거지. 그것이 도다라고 이름하는 것은 도는 그렇다라는 말이지.
그러면 이미 그것은 도가 아니다라는 관념이지. 그래서 이 수행자는 항상 그러함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그러함의 점검이 뭐야? 그러함의 점검은 또 그것을 자꾸 뒤비작거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깨어있음이 점검인 거예요. 결국 그것이 확인되려면은, 그러함이 확인되려면은 결국 그것에 대해서 판단, 규정, 감정이 없이 그냥 작용되는 것이 알아질 때 그러한지 아닌지가 알아진다는 거예요.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깨어있음 점검이라고 하는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확인된 그 상태가 바로 8점도에서 정념이라는 상태가 되고 이제 그것이 온전해지면 바로 정정, 바른 삼매라고 하는 중도, 부처님이 처음 말씀하신 바로 중도라는 상태가 되고 거기에서 통찰로서 이해되고 통찰로서 확인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통찰이 되는 그때부터도 또한 역시 도라고 이름하는 바른 삼매라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또 통찰을 붙잡으면은 또 도라미 탑을 또 돌고 도는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 녀석이 저기 짓는 거는 찌저렇게 있어서 짓는 건가? 아니면 우리 소리가 들리니까 나오라고 짓는 건가? 본인만 알겠지. 근데 이 통찰이 일어나면 어느 기간까지는 그걸 자꾸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패턴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돼야지. 자, 그러더라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함이 경험될 수가 있지. 나 또한 그런 경험이 있어. 태국 아잔차 센터에 있을 때, 그렇게 되고 나니까, 자꾸 작용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꾸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또 일어나더라고. 사실, 작용과 현상이라고 그렇게 해놓은 책은 없었는데, 그렇게 문득, 어떻게 문득 그게 이제 그렇게 이해가 돼서, 되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작용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적용하려고 하는, 그러함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함도 이제 그냥 이제 아는 거지. 그래서 점점 이제 그러함이 없어졌어. 그리고 지금은 아예 작용이다 현상이다라고 규정함이 없는 것이, 그 또한 없는 것이.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누군가가 뭔가에 매여 있기 때문에 말이 나와야 될 때가 아니라면은 아예 그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자꾸 적용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그게 고착화돼 가고. 그러니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함이 알아지면은 자유로워지는 것이. 이제 그 고집하고 막 주장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이게 그래서 깨달음도 붙잡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는데 그게 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걸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몇 번 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적응되게 되는 게 하나지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깨어있을 점검이라는 말도 참 말에 얽매이면은 그렇지만은, 그래서 누누이 실제로 해보면서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지만은 그것도 생각으로 잡으면 어쩔 수가 없고, 그러니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구구절절히 말로 해가지고 되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고, 그런데 그러면 어떡하라고, 그러면. 그러면 뭐, 방망이 하나 들고, 어느 사람은 방망이 뚜지 패라고. 직진이심을 하는 거야. 계속 그러면 이러고 있으라고. 이러면 더 답답하지. 그러면 그 또한 온갖 자기 상상한 나래를, 생각한 나래를 다 결국에 펼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뭔가 한 소식을 했다는 사람은 다시 자기 관념의 틀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일 뿐인데, 사실은.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개합이라고 하는 것이 관념의 개합으로서 계속 들으면서도 계속 그런 말도 그 안에 또 계속 있거든, 사실은. 그러면서 스스로 관점을 체계로 말고 그 관념의 체계에 문득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온전히 자기 체면 상태에 걸렸을 때 문득 이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맨날 하는 소리가 온통 하나다, 문제 없다, 이런 소리만 맨날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서도 삶에서 괴로움이 경험되고, 그러면 또 자기가 합리화시키고, 결국 이러고 있는 거거든. 그러다가 안 되면 결국 또 다른 데 가서 또 한번 묻거든, 또. 몰래. 몰래.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이제, 거기서는 자기는 한 소식 한 사람이니까, 거기서는 이제 물을 수도 없어, 이제. 그때는 이제 생각으로서 정리해 놓은 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걸 뿐이야.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맨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또 하여튼, 깨어있으면 점검이 또 하루가 되고,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